아, 단일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량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단일 세포 수준에서 유전자 발현량을 본다는 것은 기존에 했던 그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에서 보면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는 그 연구와 유사합니다. 그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을 볼 때는 특정한 질환, 그래서 암 환자 정상에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아이덴티파이 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단일 세포 수준에서 본다는 것은 그 티슈 안에서도 이제 무수히 많은 셀이 있으니까 그 셀별로 유전자 발현을 보는 그런 연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글셀 RNA 시퀀싱이 이전에 주로 사용되던 벌크 RNA 시퀀싱과 차이를 보자면은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티슈 샘플이 있으면 이전에 하던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이걸 믹서에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봤다고 보면은 아, 단일세포 수준에서는 각각의 종류별로 나눠서 각각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그 발현을 볼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의 기술의 발전은 어, Y축이 그 연구에 사용된 그 싱글셀의 개수, 그다음에 이제 X축이 연도가 되는데 2009년도의 연구에서는 세포 단 하나를 가지고 연구해서 논문을 쓰기도 했대요. 그런데 2017년에는 뭐 100만 개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4년이니까 이거보다 많겠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 과제를 쓸 때 보면은 단일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이용한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스와 그 벌크 시퀀스의 차이는 싱글셀 RNA 시퀀스라는 거는 세포 하나하나에 대해서 유전자 발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뭐냐? 그 셀들의 그룹을 아이덴티파이하고 그룹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많이 있는데 그 동질환 세포들이 어떤 거냐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각각의 그 셀의 그룹 간에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특성은 뭐냐? 그럼 퍼플레이션 세퍼레이트 한다. 셀 그룹을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예전에는 벌크 할 때는 그냥 조직 한 덩어리로 봤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도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거죠. 벌크 RNA 시퀀싱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직 간에, 여기는 세포 간에, 싱글 RNA 시퀀싱은 세포 간에 다르게 발현한 유전자를 찾는다면, 여기는 이제 티슈 간에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암 환자냐, 뭐 정상이냐, 그 사이에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아이덴티파이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 그 특징은 결국은 익스프레션 레벨의 평균을 보게 되는 거죠. 각각의 주- 세포별로 발현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하니까 결국은 평균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일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는 그 중요한 이유는 어떤 조직에서 희귀하게 존재하는 세포의 특징을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 안에는 여러 개의 세포가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조직에서의 발현을 본다는 거는 평균 발현을 보는 거기 때문에 희귀한 세포들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세포별로 유전자 발현을 본다면은 이제 이런 특징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셀 타입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암과 같이 매우 헤테로지니어스한 조직의 경우에는 단일 세포 수준에서 바이오마커를 개발하고 약물 반응을 측정하는 등의 연구가 가능해진다. 같은 암 환자라고 해도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만 갖고 뭔가를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에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까? 그거는 다른 세포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죠. 다른 기능을 하는 세포들을 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연구가 더 정확하게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단일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가 우리는 궁금합니다. R을 갖고 이제 분석을 하자면,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 동영상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R에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튜토리얼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가 SURAT, SOLAT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거기서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를 부를 때 내가 바로 오픈해서 이 데이터가 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거치고 나면 이제 데이터의 형태를, 그러니까 그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익스프레션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만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데이터도 결국은 매트릭스 형태예요.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 형태와 같아요. 그래서 해는 진을 나타내고 이 그림처럼 진원, 진투, 진엠, 그 다음에 열은 각 세포들이에요. 세포 이름이 들어갈 텐데 세포들이고, 이것이 조직에서의 익스프레션을 봤던 그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에서 이게 다 그 환자, 뭐 첫 번째 환자, 두 번째 환자, 뭐 그렇게 하거나 티슈 1, 2, 3,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값들이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좀 달라요.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는 대부분 이게 음,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면은 그 값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또는 뭐 그 밖으로 벗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값들이었어요. 정수값, 실수값. 그랬는데 음, 여기서 지금 그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는 그 시퀀싱 리드 카운트 값들이에요. 그래서 인티저예요. 카운트 할 수 있는 숫자 값들. 그런 값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세포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또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 넣은 것 중에 하나가 멀티 배, 멀티 배치에서 실험된 그런 데이터 어떻게 머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한꺼번에 데이터가 뭐 이런 건 보통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 같은데 한 번에 그 10명 환자의 조직을 바로 맡겨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띄엄띄엄 시간을 두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뭐 이거를 뭐 배치 원이다. 처음에 어떤 조직에서 배치 원이라고 보면 여기에 진 A, B, C, D가 있고 셀은 1, 2, 3가 있었다. 두 번째 자료는 배치 2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자면 진 C, D, E가 있고 거기에 세포는 C1, C2, C3, C4가 있었다. 그럼 이걸 머징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배치 값이 앞에 들어가고 두 번째 배치 값을 뒤에다 넣어요. 그래서 앞에는 어, 레드로 했고 뒤에는 여기 있는 대로 그린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 배치는 지금 A, B, C, D가 있으니까 A, B, C, D 값 그대로 카운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배치 거는 C1, C2, C3, C4에서 진 CD 값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나머지는 다 비어 있죠, 값들이. 그거를 다 0으로 채워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크 RNA 시퀀서의 차이는 뭐 대충 앞에서 그 주스 갈아서 이렇게 놓는 그런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제 감이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벌크 RNA 시퀀스와 아주 유사하지만 카운트 매트릭스에 0이 많이 관찰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건 앞에서의 같은 이유도 있지만 그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정말 그 유전자가 발현이 하나도 안 된 경우 또는 유전자가 발현됐지만 기술적으로 그걸 디텍션을 못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싱글셀 RNA 시퀀스 에서 그 유전자 발현을 보기 위해서는 그 보기 위할 때, 보려고 할 때, 트랜스크립트의 양이 아주 작아서 그거를 앰플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분석을 한대요. 그런데 벌크 RNA 시퀀스와는 다르게 앰플리피케이션이나 드롭 아웃 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글셀 RNA 시퀀싱만을 위한 기법들이 이제 벌크 RNA 시퀀시와는 다르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도한 증폭으로 기인해서 기인하는 그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UMI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던가 정교화를 할 때 드롭아웃을 고려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 프로토콜은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일단,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그거는 어레이 데이터 할 때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데이터 스케일링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표준화를 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디멘전 리덕션, 아까 그림에서도 봤지만 이건 차원을 축소해서 셀이 어떻게 클러스터링이 되는지 볼 때 좀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디멘전 리덕션을 할 때 PCA 같은 것이 사용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게 돼요. 그거는 스케일링 한다는 이유는 표준화 한다는 거는, 아니, 스케일링 한다는 거는 이제 평균을 뭐 제로,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리덕션 하고 나면은 이제 클러스터링, 셀을 이제 유사한 특성을 갖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결국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위치하는 애들을 클러스터링 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 셀 타입을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셀들 타입을 어노테이션 하는 거죠. 묶이고 나면은 그게 어떤 펑션이 있는지 또는 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어노테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든가 해서 어노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마커 디텍션을 하는데, 이때 바이오마커 디텍션은 그 클러스터링에서 셀이 그룹핑이 됐으면 그 그룹별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을 본다. 그 바이오마커를 찾는다 하는 것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R을 갖고 분석할 때 해야 되는 분석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잘 설명해 놨어요. 프리프로세싱 하는 단계, 이거는 이제 뭐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이 노멀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됐나, 뭐 이런 것들도 논문에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냥 플로우 차트처럼 그린 거예요. 어떤 일관성 있게 하나의 데이터로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결과를 흐름 있게 보여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이유는 이 3차원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진 ABC만 있다고 봐도 세포를 거기다 흙 뿌렸을 때, 그러니까 사각형 안에, 아니, 정육면체 안에 딱 그림을 그려주게 되죠. 이게 3차원이니까. 근데 이걸로는 탐색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을 축소해서 2차원으로 만들었죠. 가장 우리가 탐색하기 좋은 차원은 2차원인 거예요. 평면에 투영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멘전 리덕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 디멘전 1, 디멘전 2하고 셀을 딱 거기다 프로젝션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셀이 세 그룹 정도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서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주로, 그러니까 사실은 통계적으로는 디멘전 리덕션에 많이 사용되는 게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서 주성분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아까 플로우 차트에서 프로토콜의 그 과정에서도 보면 있었지만,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해요. 이 데이터와 이 옆에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는 아니에요. 클러스터링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디멘전이 2차원으로 열렸을 때, 그 클러스터링 한 경우 결과를 프로젝션 했을 때, 각각의 셀 그룹이 다른 컬러를 표시되는데, 얼마나 잘 묶였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으로써 이제 이렇게 그려본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각각의 그룹 안에서 우리가 찾은 어떤 마커진들이 어떻게 발현하느냐. 그걸 보면은, 노란색, 주황색 그룹에서는 발현량이 가장 낮고, 이게 마커진의 익스프레션이거든요. 왼쪽으로 하면, 뭐, 작은 값을 갖는 의미가 될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큰 값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노란 그룹에서 가장 발음이 작고, 그 다음에 빨간 그룹, 초록색 그룹, 뭐 하늘색, 분홍색 이렇게.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발현이 완전히 5개의 그룹에서 분리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으로 뭐 이런 걸 그릴 수 있다. 뭐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SURT 라이브러리 안에 다 이런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펑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룹이 나눠졌으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유전자가 다르게 발현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디퍼런셜 진 익스프레션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컨디션, 그러니까 뭐 노말과 그다음에 튜머에서 다르게 발현하는 유전자를 핀맵의 형태로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셀 타입별로 유전자 발현을 본 거예요. 근데 셀 타입이 여러 개 있으니까 셀 타입은 여기서 보면 셀 타입이라고 Y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꺾이는 부분마다 다 다른 셀 타입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유전자 발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물론 여기 이제 유전자 그림이 이거는 극단적인 그림을 집어넣는데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 같은 거에서 사다리가 더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둑판이 더 세밀하게 쪼개진다. 이거는 셀 타입이 두 개만 있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셀 타입이 많게 되면 이게 촘촘히 더 쪼개지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진 익스프레션 다이나믹스라는 거는 진 간의 패스웨이까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사실은 최종적인 거예요. 진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는 관계가 어떻게 생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단일세포를 분석할 때, 그러니까 일단 단일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일단 감이 있어야 되니까 간단한 소개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SURAT 라이브러리의 튜토리얼을 그대로 이용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